엄청나게 빠르진 않은데? 뭐야, 좀 실망스러운데? 좀 실망스럽네요. 잠깐 가속을 해봤는데 페달 깊이도 너무 얇아요. 그래서 딱 밟았을 때 이거 다 밟은 거 맞아? 킥다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리 힘을 줘도 거기서 더 밑으로 내려가진 않네요. 등이 파묻힐 정도의 그런 가속감은 일단 없습니다. 왜 그러지? 스포트 모드로 한번 놔볼게요. 주행 모드 어딨냐? 오! 그래, 이거지! 아, 이거지, 그럼 이거지. 잘못 왔다. 오, 그래! 이렇게 가야지. 진짜 말도 안 됐지. 아까는 에코모드는 진짜 말도 안 됐어요. 너무 느려 터져갖고 답답했는데, 그치.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 시트에 등이 파묻혀야지. 제네시스 G80 정도의 전기차는요. 저는 오늘 배터리를 마음껏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아까도 말했지만 5m가 넘는 커다란 덩치, 그리고 2톤이 훌쩍 넘는 무거운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제로 100, 5초 미만이라는 수치에서 말했듯이 가속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지금 굉장히 천천히 가고 있는 것 같은데도 시속 70km란 말이에요. 왜 제한속도가 시속 70인 거야? 일단은 지금 시속 70이니까 회생제동 단계도 조절을 해볼게요. 근데 이 단계를 표시하는 게 없네요. 아이페달. 예전에 원페달 드라이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지금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회생제동 능력, 그러니까 감속 능력을 이제 조절하고 있는데 일정 단계 이상으로 올리면은 아이페달이라는 표시가 계기판에 뜹니다. 예전에 나왔던 전기차, 초창기 전기차들 보면은 B모드라는 게 있어요. 브레이크 모드라고 해서 이제 회생제동을 극대화시키는, 가속 페달만 밟았다 뗐다 해도 가감속이 이루어지게 그런 시스템이 들어있는데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4단계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 차가 회생제동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거의 안 멈추는 거, 그리고 2단계는 조금 멈추는 거, 3단계는 더 멈추는 거, 4단계는 아이패들이 돼서 이제 급격히 멈추는 거,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전기차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내가 이렇게 차가 갑자기 멈추면은 뒷차가 놀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브레이크 등이 들어옵니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요. 근데 이 아이페달 시스템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사용하고 싶진 않아요. 아이페달의 제동력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가속 페달에서 살짝만 밟을 때도 뭔가 뒤에서 날 잡아 끄는 것 같이 그냥 좀 뭔가 뒷덜미를 잡아 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울컥거리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멀미가 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현대차에서는 아직까지도 G80 전기차에 대해서 이름을 명확하게 지어주지 않고 있어요. 오늘 시승회도 G80 전동화 모델 시승회라고 해서 초대를 받은 거거든요. 뭐 이 G80이나 뭐 G80 EV나 이런 구체적인 이름을 지어줘야 될 텐데 여전히 그냥 G80 전동화 모델입니다 라고만 소개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제네시스는 이미 오래전에 특허청에 이땡땡 해서 이제 상표권을 등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G80 전기차는 이 G80, 그리고 뭐 G90 전기차는 이 G90 이런 식으로 이름 짓는 상표권 등록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전동화 모델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좀 이해가 되질 않네요. 빨리 이름을 지어주세요. G80 전기차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eGMP로 만든 새로운 전기차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제네시스에서 G80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라고 선입견을 갖고 시승을 한 거죠. 하지만 지금 시승을 하다 보니까 G80을 베이스로 만들어서 좋은 점들이 훨씬 더 많구나라는 생각도 같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뭐 RMDPS, 그리고 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이런 제네시스가
G80을 통해서 만들어낸 다양한 기능들이 그대로 이어졌거든요. G80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 달에 막 3,000에서 5,000대까지 막 팔려요. 프리미엄 브랜드의 대형 세단이 이렇게 많이 팔리는 거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럴 정도로 상품성을 인정받은 모델의 이런 기술적인 것들이 그대로 전기차로 이어졌다라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네시스라는 차를 DH부터 인정하는 편이에요. 2013년 12월에 나왔던 제네시스 DH부터 제네시스가 진짜 많이 좋아졌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좋아졌어도 뭔가 무거웠어요. 경쾌하진 않고 재빠르진 않았어요. 하지만 전기차로 바뀌면서 제네시스로도 이렇게 재밌게 운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네요. 진짜 오 좋아. 와, 근데 진짜 순식간에 제한 속도를 넘어버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계속 밟다가 뭐야 이러고 다시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 줄이는데, G80 전기차 합산 출력이 한 370마력 되거든요. 근데 토크가 70이나 되기 때문에 까딱하다가는 진짜 과속 딱지 끊기 십상이고요. 위험하게 운전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 같네요.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스포츠 모드로 놨을 때 사이드 볼스터가 이렇게 허리를 잡아주는, 지지해주는 기능도 들어 있습니다. 역시 일반적인 후륜 구동 모델이 전기차로 바뀔 때는 후륜에 조금 더 강력한 모터를 넣고 전륜에 조금 약한 모터를 넣어서 대부분의 주행을 후륜 구동 베이스로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제네시스 G80 전기차에는 이제 앞뒤에 똑같은 모터가 들어있어요. 185마력에 35.7 토크 정도를 내는 모터가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전륜 제어, 후륜 제어 이런 방식의 사륜 구동이에요. 똑같은 모터를 다는 것보다는 한 2대1 정도로 해서 뒷바퀴에 조금 더 강력한 모터를 달아서 기본적인 구동 방식은 후륜 베이스로 달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으면은 이 차가 가진 장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이 차를 조금 더 재밌게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차의 MVH 정숙성에 대해서 좀 놀랐습니다. 사실 전기차를 타면은 일반적인 가솔린 모델을 탈 때보다 오히려 더 시끄럽다고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엔진이 없다 보니까 엔진음도 없고 배기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풍절음, 주변 소음, 노면 소음이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소리라도 이거를 시장에서 듣느냐 도서관에서 듣느냐에 따라서 시끄러움 정도가 다르잖아요. 전기차 역시도 거의 도서관처럼 조용하기 때문에 이런 작은 소음이 더 크게 들리는 그런 안 좋은 효과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G80 전기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모든 유리에 이중접합 차음 유리를 썼고요. 그리고 노면 소음을 조절할 수 있는 액티브 로드 컨트롤 시스템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면 소음을 상쇄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면서 정숙하고도 안정적인 운행을 계속 이어나가게 하는 건데요. 제네시스가 프리미엄 브랜드를 지향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안정적인 승차감과 정숙성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G80 전기차는 재빠른 주행 성능뿐만이 아니라 안정적인 승차감 그리고 정숙성까지 다 챙기면서 만족할 만한 주행 능력을 발휘합니다. 칭찬할 만해요. 이 차가 풀 충전됐을 때 주행거리는 425km 정도 돼요. 19인치 타이어의 이제 사륜구동 모델 기준으로요. 같은 기준으로 하면은 아이오닉 5는 한 390 정도 달립니다. 그리고 EV6는 440 정도 달리고요. 19인치 타이어의 사륜구동 모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수치상 주행 가는 거리로만 봤을 때는 아이오닉 5가 제일 별로인 것 같잖아요. 하지만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배터리 용량이 다르거든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73kWh, 그리고 EV6는 77kWh, G80 전기차는 87kWh예요. G80 전기차의 배터리가
아이오닉 5보다 15kWh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멀리 나가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보려면은 배터리 1kWh당 몇 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렇게 계산했을 때 G80 전기차는 4.3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5는 4.7km를 달릴 수 있고 EV6는 4.9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효율로 봤을 때는 EV6가 제일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단순하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달려있는 모터의 성능, 그리고 차의 크기와 이런 공기저항 개수와 무게와 이런 등등의 변수를 고려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트 포지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살짝 높아요. 아무래도 80kWh급에 달하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배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바닥이 높게 올라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 G70 가솔린 모델을 탈 때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운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뒷좌석에 앉았는데요. 아까 앞에서 운전할 때도 느꼈지만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 공간에서는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고요. 무릎 공간도 당연히 여유가 있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 전기차다 보니까 이제 뒷좌석이 센터 터널 없이 평평해도 되는데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배터리가 많다 보니까 그만큼 다른 요소들을 이 부분에 채워넣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여기저기 둘러봤는데 이 차 좋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어볼 게 차만 좋으면 뭐하냐, 가격이 문제지? 라고 하실 수 있죠. 맞습니다. 가격이 문제예요. 이 차의 기본 가격이 8,800만 원이에요. 원래 9천만 원을 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정부의 친환경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기본 모델의 가격 상한선을 9천만 원 밑으로 내렸습니다. 덕분에 한 45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실제 구매 가격은 8,400만 원 정도로 내려왔어요.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기본 트림의 가격이에요. 옵션을 제가 가격표를 입수해서 한번 살펴봤더니 1,58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몇 쓸만한 옵션만 넣어도 9천만 원을 훌쩍 넘고 풀옵션을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1억 1억 9,970만 원이었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억에 가까운, 거의 근접한 1억 내고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예, 그 정도의 높은 가격이 나옵니다. 그런데 G80 3.5 가솔린 모델 풀옵션의 가격이 8,5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기본 트림하고 가솔린 모델 풀옵션 최상위 트림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당연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저같이 뭐 지갑 얇은 사람, 주머니 가벼운 사람은 그래도 풀옵션으로 가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솔린 6기통 세단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까지는 내연기관으로 가고 전기차는 다음에 만나자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확실히 기본 트림의 사양이 좋아요. 하지만 그래도 사람 심리라는 게 이렇게 많은 옵션들이 있는데 이 기능들이 내 차에는 빠졌어. 그럴 바에는 이 차를 못 타러 사.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네? 차라리 저렴한 전기차 하나 사고 뭐런 머스탱 같은 거 하나 사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하긴 이게 돈 없는 사람들의 생각의 한계예요. 이게 보면은 제가 이 차의 옵션표를 살펴봤는데 솔라루프가 들어있더라고요. 소나타 하이브리드 때 들어갔던 솔라루프가 있는데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옵션이에요. 단독 옵션. 마음에 안 들면은 안 사도 됩니다. 가격이 140만 원으로 좀 비싸긴 한데 어쨌든 단독 옵션이기 때문에 욕하지 말고 그래도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차 충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노력이 양산형 기술로 적용되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브랜드에서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현대차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조금 너그럽게 봐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할 줄 알았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욕해도 될 이유가 생겼어요. 제가 솔라루프가 들어가면은 그러면 썬루프가 빠지나? 썬루프랑 솔라루프 중에 선택할 수 있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썬루프 옵션이 아예 사라졌더라고요. 나는 솔라루프 달기 싫어. 근데 썬루프는 필요해 라는 분들이 계시면은 선택이 불가능한 겁니다. 솔라루프만 옵션이냐? 왜 썬루프는 옵션이 아니냐? 열리진 않아도 그래도 글라스 루프라도 달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옵션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네시스는 프리미엄 브랜드잖아요. 욕하세요. 농담이에요. 욕하지 말고 요청을 해주세요. 계속 솔라루프 싫어, 썬루프 내놔 라고 하시면은 다음 버전에서는 이제 썬루프 옵션이 추가될지도 몰라요. 소비자의 힘은 위대합니다. G80 전기차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일반 모델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전기차다 보니까 상단 그릴을 막았죠. 막은 대신 그쪽에 이제 충전구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뚝 누르면은 충전구가 열리고 거기에서 충전을 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다이아몬드 패턴, 그러니까 G 매트릭스 패턴이라고 제네시스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그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물망 모양으로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이렇게 그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전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되게 잘 숨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센스가 있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아이오닉하고 EV6 충전 단자가 어디 있는지 보신 적 있으세요? 측면 또는 측후면 이런 쪽일 거예요. 그런데 소울 EV, 호나 EV, 니로 EV, G80 전기차 얘네들은 다 그릴에 있어요. 왜 그러게요? 완전히 처음부터 전기차를 고려하고 만든 모델들은 충전 단자 쪽이 다 측면에 자유롭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최적화를 할 수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모델들은 내연기관 버전이 있고 그들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전기차를 위한 최적화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요. 비용적인 문제도 생깁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인 그릴에 꼽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충전구 안에도 이렇게 크롬 장식으로 두 줄, 제네시스의 정체성이죠. 두 줄 라인이 그어져 있습니다. 하단 범퍼 부분도 이 뚫려 있는 부분이 가로로 길게 끝까지 이어져 있었고 그 끝단에는 크롬 장식이 있었는데 좀 더 좁힌 다음에 에어커튼이 조금 더 돋보이는 디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후면 부분도 거의 달라진 게 없죠. 그릴같이 생긴 방패 모양의 머플러가 사라지고 범퍼 모양이 조금 바뀌었죠. 그거 빼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실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하이브리드를 위한 게이지들이 이제 나오죠. 에어컨을 키면은 301km 달릴 수 있고 에어컨을 끄면은 315m래 315km를 갈 수 있고 인근에 전기차 충전소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은 292km, 306km로 줄어들죠. 확실히 325, 315, 306 이런 식으로 에코에서 컴포트까지 10, 컴포트에서 스포츠까지 10, 그래서 둘이 합하면 20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저는 제네시스 쪽에 항의하고 싶은 게 있는 게 충전 관련돼서 충전 속도를 너무 빠르게 잡고 있어요. 보도자료 이런 거 보면은 350kW급 충전기를 통해서 22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어디에서 350kW 충전기가 있습니까? 소비자들은 거의 그 충전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100kW만 돼도 감사합니다. 150kW 땡큐. 200kW 이 정도예요. 근데 350을 어디서 쓴다고 350kW로 이렇게 자료를 배포하고 그런 걸로 이제 좀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는지 좀 아쉽습니다. 물론 차는 돼요. 차는 350kW 충전이 됩니다. 소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충전기가 그 급으로 충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50kW급 충전으로 22분 만에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는 것은 가짜인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친절하게 앞으로 충전 시스템이 발전을 하면은 10에서 80%까지 22분이면은 충전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만 해도 멀티 급속 충전이라는 기술을 이렇게 이 차에 적용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400V, 800V 충전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800V 충전이 훨씬 더 충전 속도가 빠른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400V 충전이 가능한 곳에서도 차량 구동 모터와 이제 인버터를 이용해서 800V 충전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충전 속도 빠르게 만드는 데에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좋은 거를 강조하는 건 상관없는데, 아직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꼭 이렇게 보도자료로 내세워야 되나, 공식적으로 내세워야 하냐는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 깐깐하고 까다롭지만 되게 인정하고, 솔직히 말하면 되게 너그러워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현대차가 좀 잘 캐치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했으면은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시승 시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좀 아쉬운 거는, 보닛도 열어서 이런 전기차를 위한 다양한 뭐 인버터, 뭐 배터리 컨트롤 유닛, 뭐 이런 등등을 설명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네요. 급속 충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왔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뭐 그저 그런 전기차가 나왔겠지라는 편견을 가지고 시승을 했어요. 왜냐면은 뭐 eGMP라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만든 새로운 전기차도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G80을 조금 변형시켜서 만든 뭐 이런 전기차랑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제네시스는 다르다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G80, 상품성 높은, 한 달에 3,000에서 5,000대씩 팔리는 대형 세단의 기술력을 그대로 전기차로 이식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메리트가 된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70 라인업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뭐 제네시스 하면은 그냥 좋긴 좋은데 그냥 너무 무거워, 그리고 좀 답답해, 굼떠, 요런 느낌을 계속 줬었거든요. 그런데 전기차로 바뀌면서 훨씬 더 경쾌하고 재밌게 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제네시스 브랜드에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G80 위에 G90이 있고, 그리고 SUV에 GV80도 있지만, 저는 제네시스의 정체성은 어디까지나 G80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기술적인 지표를 대표하는 그런 아이덴티티가 G80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뭐 현대차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썼고 제대로 만들려고 노력을 한 그런 차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시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